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주인 큰일 났습니다. 강남 집값이 벌써 반토막 매물이 나오고 상급지 아파트들이 줄줄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태가 미친 듯이 심각합니다. 또한 전문가 80%, 부자들 72%, 일반인 61%가 1, 2년간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미국발 주가 폭락이 다시 이어지면서 주식,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의 급락에 따른 부동산 하락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타이밍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집주인 큰일 터졌다. 사태가 미친 듯 심각하다. 이제 이 절벽, 벼랑에 부동산이 걸쳐있는 위기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너무 지금 속도가 빨라요. 부동산 폭락 1, 2년 간다. 자, 전문가, 부자들, 국민 여론조사. 일단 반값만 내고 사세요. 잠실 아파트 소유자도 파악 경매도. 이 잠실의 아파트를요, 반값 내고 본인이 빚이 많다고 이렇게 지금 내놨어요. 심각합니다. 자, 보시면 전문가들 50명 2023년 80%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이 내년까지 80%가 하락한대요. 2023년 하반기까지 떨어진다가 44%, 상반기 32%, 그 이후까지 거의 24년까지 떨어진다도 6%, 합쳐갖고 80%예요. 예전에는 거의 뭐 떨어진다고 해봤자 20%, 30%, 이제는 80%. 이제 대세 하락을 완전히 갔다는 거죠. 상승론자들도 완전 전환됐어요. 집값 1, 2년 하락 후에 상승 전환 전망. 결국은 이제 1, 2년은 떨어진 다음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부자들 볼까요? 한국갤럽 부자들 72%. 2023년 집값 하락할 것이다. 즉 내년도 하락을 점치고 있어요. 올해는 당연히 하락하고요. 2023년 58%, 24년 이후 14% 집값 하락. 거의 이렇게 해서 72%나. 상위 계층 40, 50 세대 서울 거주 하시는 분들이 하락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민들, 이번엔 일반 국민, 갤럽, 한국갤럽에서 1001명 조사했더니 61%가 2023년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1년간 하락, 10년 내 최대예요. 10년 동안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하락 비율이 제일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 폭은 갈수록 지금 자주 지금 갤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집값 하락 원인, 그러면 금리 인상하고 경제 침체, 이 두 가지를 꼽고 있네요. 자, 일단 한번 사례를 볼까요? 집값 폭락 사례. 부산은 지금 집값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두어 달 됐나요? 자, 부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익비치, 송도, 마리나베이, 거의 대장주에 가까운 것들 한번 볼까요? 자, 삼익비치 보시면 시세는 뭐 13억 5천까지 걸쳐 있고 금액은 14억 5천까지도 갔었죠. 자, 여기까지 찍었던 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 점이 거래했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이렇게. 자, 보시면은 지금 14억 3,700 거래됐던 게 10억. 거의 4억이 떨어졌어요. 4억 이상.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33%.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매물은 아직도 여기 최고가에서부터 이 얼마 전에 거래된 직전 가격까지 이게 길게 늘어졌어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이 매물 제일 싼 것도 거래가 안 된다. 더 싸게 내놓는 것만 거래되니까 괜히 지나가다가 매수해가지고 호구되지 마세요. 자, 이제 더샵 정도 마리나베이 보세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낮게 가다가 쭉 치고 올라갔네요. 자, 여기에서 거래됐던 게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자, 보시면 2022년 4월 달에 11억 4천에 거래됐던 게 무려 8월 달에, 올해 8월 달에 6억 5천. 이게 뭡니까? 거의 반토막 아닙니까요? 그리고 이거 실제 거래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한번 이렇게 선을 이어 볼게요. 얘들이 20년부터 본격적으로 뛰었기 때문에 삼익비치타운 뭐 한 5, 6억까지는 그냥 내려갈 것 같은데 한 6억까지는? 왜냐하면 20년 수준까지는 얼마든지 추락하거든요. 얘도 지금 한 이 정도를 생각했을 때 얼마든지 5억대까지 그냥 가볍게 치고 갈 반절이 더 붕괴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신도시라든가 지방 같은 경우는 60%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여러 번 했는데 실제로 지금 빠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붕괴됐습니다. 이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얘들은 거래가 돼서 재수없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 거래가 안 된 것들은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안 좋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분양폭탄 심각, 이번에는 분양도 심각합니다. 자, 공급 과잉,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이제 9월 달부터 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났어요. 그동안에 미뤘던 게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양만 늘어난 게 아니라 미분양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주한 다음에 미분양을 중공업 미분양인데 이것도 늘어났어요. 보세요. 미분양은 쌓이는데 9월에만 전국 6만 가구. 와, 6만 가구. 1년으로 따지면 70만 가구가 넘는 거잖아요. 분양이. 분양 폭탄. 공급 과잉입니다. 공급 폭탄 일단은 전반적으로 270만 가구. 이거 집값 폭락 부채질할 거예요. 이거 앞으로 계속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자, 2022년 9월 달 전국 6만 가구 최대 물량입니다. 다주택 매물과 함께 이 다주택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고 분양은 계속 쏟아지고 있고 결국 물량 과다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어요. 두 번째, 자, 이 미분양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물로서 수도권 미분양 4,529채 무려 3배나 증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000채 미만 이렇게 했잖아요. 벌써 4배. 이거 몇만까지 올라가는데요. 1년도 안 걸려요. 2, 3만 가는데 예전에 집값 폭락장 10, 11, 12년 이때 거의 2만, 3만까지 갔었는데 그냥 따라갑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미분양이 이제 폭발을 하겠죠. 지방 미분양 26,755채 더 많아요. 훨씬 많죠. 영남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경상도 쪽 조심하세요. 자, 미분양 후 재분양. 미분양을 한 다음에 계속 1차, 2차, 3차 분양을 계속해요. 근데 줍줍 누가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분양 해봤자 70% 이제 미분양에서 재분양 비율이 70% 비율인데 계약률은 상당히 낮아요. 이거 이제 이러다가 떨이 분양하는 거죠. 분양가 인하. 중공업 미분양. 수도권 중공업 미분양이 무려 1,017채. 22%라 지금 빠른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미분양이 점점 쌓이면 중공업 입주한 다음에 미분양이 생길 거 아닙니까? 지방도 중공업 미분양이 무려 6,365채. 50%나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왜 미분양을 찾아다닙니까? 2013년 서울 4,300채. 이때 바닥이었는데 이렇게 많았어요. 2년 안에 2년이 뭡니까? 지금 1,000채, 4,000채. 이거 따라가는 것은요. 아파트 몇 개만 되면 이 정도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년 안에도 이 분위기면 추월할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그만큼 안 좋아요. 분양 지금 만신창이죠. 자, 이제 집값 폭락하고 미분양 이거 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 1기 신도시 때, 2기 신도시 때, 3기 신도시 때 이 신도시 물량 폭탄이 기존의 집값 폭락을 가져오고 또 미분양을 더 유발하고 서로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1기 플러스 2기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죠. 볼까요? 자, 1기 때 미분양 집값 폭락. 1991년 이후 30%가 미분양 났어요. 집값 폭락했죠. 97년 IMF가 터졌어요. 장기간 폭락해서 물량이 폭탄이 터졌습니다. 1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입주, 기존 집이 안 팔려서 헐값에 막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또 미분양은 미분양대로 나오고. 1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약 30여 곳 정도 되는데 경기 인천이 약 10년 동안 폭락한 사태가 터졌습니다. 자, 이번에 얼마 전인 2013년부터 터진 2기 신도시 미분양 집값 폭락. 자, 2기 신도시 택지지구 70%가 미분양이에요. 이번에는 집값 폭락이 엄청난 영향을 줬고 2007년 미국 경제위기가 이번에는 터졌죠. 장기간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물량 폭탄. 2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입주하면서 기존 집이 안 팔리니까 자꾸 헐값 매도를 하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은 더 늘어나고 2기 신도시 택지지구는 1기보다 많아요. 무려 50여 곳. 특히 경기도 인천 쪽이 10년 동안 집값이 뛰지 못하는 폭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그래서 20년부터 뛰었잖아요. 자, 3기 신도시는 더 심각합니다. 1기 플러스 2기에다가 자, 3기 신도시 택지지구 10년간 분양을 할 건데 공급 폭탄이 역시 지속될 겁니다. 자, 2020년 코로나가 문제인 거죠. 아까는 금융위기였는데 이 코로나 거품에다가 플러스 어느 나라가 경제위기가 터지든 아니면 경제 침체가 지속이 되든
바로 물량폭탄까지 터질 겁니다. 3기 신도시택지지구 문제는 뭐냐? 2기 플러스 3기 물량폭탄. 이 합친 것만큼 집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3기 신도시택지구는 무려 60여 곳으로서 경기 인천 지방 폭락을 가속화할 겁니다. 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집값, 코스피, 달러, 비트코인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먼저 집값. 지금 옛날 86년부터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그다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왔다가 여기 조금 보면 꺾였죠. 자, 이게 빠지게 되면 몇 가지 떨어질 겁니다. 이 모양 그대로 이 모양이 생길 거예요. 뭐 이건 기정사실 같은데요. 다른 나라도 추락하고 모든 지표가 추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중이니까 여기까지 기다려라. 대략 한 2, 3년은 빠지지 않을까. 자, 이제 코스피 한번 볼래요? 코스피 여기서 쭉 올라가가지고 역시 85년부터 나왔죠. 이게 바로 2010년 언저리부터 2000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 900까지 떨어졌다가 쭉 가다가 코로나 때 1400까지 떨어졌다가 또 다시 3300 갔다가 지금 현재 2432. 오늘도 신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금융위기라도 터지면 이게 1000이거든요. 1000까지 추락합니다. 이 부동산보다도 더 빠진다 이거예요. 심각하죠? 자, 이번에 달러 보실래요? 달러가 이게 IMF 때 이만큼 됐어요. 이게 2000입니다. 1달러당 2000. 그 다음에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900, 1000까지 찾았다가 다시 미국발 금융위기 때 1580. 그러다가 쭉 안정화되는 듯 하다가 1110에서 놀다가 이거 뭡니까? 자, 1350 오늘자로 찍었네요. 얘가 금융위기가 안 터지고 있는데도 지금 1500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대략 금융위기가 안 터져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수준인 1580 거기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안정화되면은 거꾸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1100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배팅하면 안 됩니다. 달러는 지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아무튼 이래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달러가 강세. 비트코인 보실래요? 비트코인은 앞에는 논할 가치가 없고 대략 한 5천 수준, 2500에서 5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게 지금 6만 대 후반까지 갔어요. 6만 달러 후반. 지금 현재 2만 달러입니다. 근데 더 빠질 거예요. 아마 5천까지 빠지지 않을까. 금융위기 터지면 5천까지 빠지게 되면요. 지금보다 4분의 1 토막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X, 비트코인 X, 달러는 너무 올라왔으니까 X. 자, 그리고 집값은 이제 하락 시작이니까 X. 관망하라 이겁니다. 유럽, 미국, 중국 중에서 경제위기가 터진다. 실제로 터질 가능성 진짜 높아요. 옛날에는 미국만 위험했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전에는 중국만 위험했는데 이제는 유럽이 더 위험해요. 보세요. 유로와 패러디가 붕괴됩니다. 유럽발 경제위기가 오나 왜? 지금 러시아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에너지 문제에 고통을 겪고 있고 물가는 0%대에서 심각하게 뭐 8, 9%까지 치솟아서 그래요. 미, 중, 유 경제위기 유럽부터 보겠습니다. 자, 경제 침체가 심각해요. 에너지 대란, 물가 폭염, 거기다가 막 더위에다가 날씨 이상현상, 유럽 폭락, 1유로의 1달러 하위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요 국가, 영국 경제가 최악이고 독일은 역성장해서 지금 마이너스 임금까지 가고 있어요. 아, 심각하죠? 자, 이번에는 미국 경제위기, 미국 물가 8에서 9%,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 파월이 지금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때리겠다고 했죠? 부동산 주가 거품 붕괴, 경제위기로 지금 확산할 가능성도 커요. 지금 주가도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데 부동산마저도 지금 막 추락하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미국도 경제위기, 경제 침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1, 2분기 이미 마이너스 됐어요. 중국, 뭐 누가 말해도 중국이 제일 심각한데 경제 25% 부동산 비중을 차지하는데 파산, 미분양, 빈집이 넘쳐나요. 경제성장률 2분기 0.4%. 금리 지금 인하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렸죠? 지금 이 와중에. 부동산 직결, 금융체계가 붕괴. 통계도 지금 사실상 어려워요. 지금 시진핑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이밍, 입지, 물건, 자금 활용 부족, 수익률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삐걱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손해보거나 조금밖에 못 벌어요. 자, 모두 갖췄다. 네 가지. 자, 타이밍, 입지, 물건, 자금 활용 이 네 가지를 다 갖추면 이럽니다. 지급 하락장에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에 투자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18억 아파트가 10억으로 떨어진 걸 잡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18억 회복하고 26억으로 가요. 즉 10억 26억으로 하니까 수익이 우리 16억이나, 그것도 4억만 투자해서. 대단하죠. 이렇게 갑니다. 예전에 10억짜리는 여러분들이 26억으로 간 게 아니라 40억으로 갔어요. 예를 들면 압구정 현대. 알았어요? 이번에는 보수적 접근이에요. 자, 타이밍이 제일 문제인데 이거 부족하게 되면 입지, 물건, 자금 활용이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못 잡았어. 집값 상투장에 10억으로 서울 투자한 거야. 즉 10억짜리 아파트를 4억이 그대로 잡아버린 거예요, 작년에. 자, 그래서 6억으로 빠졌네요. 4억 손해봤네요. 근데 결국은 또 14억으로 올라가요. 신고가. 서울이기 때문에 수익이 4억으로 확 줄어들어요. 타이밍을 못 잡는 바람에, 자, 입지 부족, 타이밍, 물건, 자금까지 다 했는데 입지가 문제야. 집값 하락장에 10억을 투자해서 정말 다 맞췄는데 서울에 투자하지 않고 엉뚱한 데 투자했어요. 18억 아파트가 10억 떨어져 가지고 4억 캡. 자, 결국은 18억 회복하고 끝났네요. 서울 같으면 26억으로 갔을 텐데 수익이 8억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도 타이밍 못 잡은 것보다는 낫죠. 자, 이번에 물건 부족. 뭔 말이냐. 자, 타이밍, 입지, 자금 활용 다 했는데 물건이 문제가 있는 거야. 집값 하락장 10억, 서울 B아파트, 아파트를 투자했는데 B아파트나 나홀로 아파트에 투자해버린 거야. 13억 B아파트, 얘야 10억으로 빠지죠. B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겠죠. 자, 4억 캡 투자를 했다고 봅시다. 이제 비싼 B아파트네요. 아파트 아닌 것들,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이런 것들. 자, 얘가 다음에 13억 회복하고 가봤자 16억이에요. 결론적으로 6억밖에 못 봅니다. 폭락장에 잡았는데도. 근데 이건 뭐 대출 끼고 뭐 이것저것 막 했으면 오히려 이것도 수익이 더 줄어들겠죠. 이번에는 자금 활용 부족, 타이밍, 입지, 물건까지 다 좋았는데 집값 하락장에 4억. 자, 갭 투자, 빗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그냥 자기 고집으로 자기 돈으로만 투자를 했어요. 서울에다가. 자, 7억 아파트 떨어지면 4억. 그렇죠? 실거주를 하려면은 또 빗투자도 안 하면 7억짜리가 4억으로 떨어진 것밖에 못 잡아요. 얘가 결국은 7억 회복하고 10억. 6억까지 올라가겠네요. 수익은 6억. 이게 지금 수익이 많은 걸로 보고 있지만 나머지가 다 완벽하다는 조건이에요. 이 네 가지가 다 문제가 되면요, 오히려 손해봅니다. 자, 이제 물가 상승 2022년 하반기 둔환. 현재 세계 기준금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예측하기는 JP보건이 인플레 열풍은 꺾였다. 2022년 여기 2022년 하반기 때 정점을 찍는다. 이렇게 정점 찍고 23년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제 0%까지 갈 것이다. 23년 경에는 초반기에는 한 5% 내외로 왔다가 0으로 쭉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 전망을 합니다. 이건 각 나라죠. 자, 전 세계 중앙은행 현재 금리 한번 볼까요? 자, 한국은행 2.25, 미국 2.50, 기준금리입니다. 유럽 0.50, 영국 1.75, 그 다음에 캐나다 2.50, 일본은 미쳤어요. 마이너스 0.10, 러시아 8.0, 중국 3.65, 자, 브라질 13.75. 이처럼 금리가 제각각인데 전반적으로 계속 인상하고 있는 흐름이고, 후진국인 미국과 일본만이 지금 계속 금리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양, 물량,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 추이. 여기 보시면 이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분양 한번 보세요. 분양이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확 늘어나고 있죠. 이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 3기 신도시 때문에. 분양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미분양은 여기 보세요. 지방 이렇게 늘어나고 수도권도 급증해서 4배나. 자, 이번에는 입주한 다음에 미분양 좀 줄어드는가 싶더니 늘어나고 있고, 여기도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수도권도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집값 2023년 여름이 바닥입니다. 내년이 바닥.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 근데 내년이 바닥일지 내후년이 바닥일지는 일단 지금의 예측이고요. 또 가봐야 아는 거예요.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월에요. 3개월, 6개월 하락. 자, 2021년 8월 달 보세요. 아우, 심각하네요. 지금 이게 0이라고 치면 밑으로 지금 쭉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해요. 예전에 9.13 대책이라고 2017년에 제일 많이 빠졌을 때, 그때하고 좀 흐름이 비슷하네요. 자, 7월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보시면 1월달 대비 7월달 다 지금 마이너스. 이게 자,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세 가지가 이렇게 완벽하게 다 떨어진 거. 그것도 5개월 연속 떨어진 게 무려 95년 이후에 처음이래요. 그만큼 경제 침체가 지금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 이렇게 장기 투자하면 이렇게 꾸준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출렁출렁 뭐 케이블카 높은 데도 올라갔다가 함정에도 빠졌다가 뭐 강도 건넜다가 아주 우박도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고요. 장기 투자라는 명목하에 위험 자산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20% 낮게 급매로 매물을 내놓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꾸준히 시청하시면 언제 어느 곳에 무엇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